두 세계.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한 가지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시절로부터 짙은 한기가 밀려와 속에서부터 아픔과 기쁨, 좋은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운 골목들과 환한 집들, 답들, 시계 총 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편안함과 따뜻한 쾌적함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의 냄새, 토끼들과 하녀들의 냄새, 민간요법 약 냄새와 마른 과일 향기가 난다.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여 있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서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았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전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러움과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성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치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와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서운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들과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집에 있었고 경찰 끈아프들과 불황장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도둑대가 살았다. 방화자들은 뒤쫓는 경관에게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우리 집안 빼고는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솟아나오고 한기를 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았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거리낌 없는 양심,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하고 요란한 것,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며 그래도 그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이며 어머니한테 빛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웠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다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출입문 옆에 앉아 씻은 두 손을 매끈하게 펴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 후 곧바로 부엌 고운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주 안의 작은 가게에서 이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녀는 딴 사람이었다.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에 에워싸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향한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다른 것들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자주 낯설고 무시무시했고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한동안 내가 살고 싶어한 곳은 금지된 세계였다. 그리고 밝음 속으로의 기아는 덜 아름다운 것, 보다 지루한 것, 보다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때로는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학교에서 배겨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해야 하고 온갖 실험을 치러야 했다. 그 길은 자꾸자꾸 또 하나의 어두운 세계 옆으로 지나거나 그 세계를 꿰뚫으며 이어져서 그 세계에 머무르고 그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된 탕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는 열정적으로 읽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서남해로의 기한은 언제나 구원이며 위대한 것이었다. 어디까지나 그것만이 올바른 것, 선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들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여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고백을 어떤 때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가닥 애감이자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막연히 자리잡고 있었다. 악마를 상상하면 저 아래 길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변장을 했거나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거나 가설시장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우리 집에 있는 모습으로 떠올릴 수는 없었다. 내 누이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했다. 그들은 내 눈에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이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선하고 도덕적이고 결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은 나쁜 습관들도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나와는 달랐다. 악과의 접촉이 자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던 나와 같지 않았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없이 존중받아 마땅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어도 나중에 자신의 양심 앞에서 보면 늘 나 자신이 나쁜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원흉이었다. 누이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계율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나에게는 누이들보다도 오히려 가장 타락한 불행한 쪽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이 밝고 양심이 꺼리낌 없는 기분 좋은 날이며 그때는 누이들과 노는 것, 선하고 얌전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착하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일이 유쾌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래야 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감미롭고 경이롭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에워싸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시간들과 나날들은 얼마나 드문가. 놀이를 하며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좋은 놀이를 하며 나는 자주 열정과 격함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 다툼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하같이 밀면 나는 끔찍해져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탕나임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동안에 이미 스스로 뜨겁게 느꼈다. 그 다음에는 어둡고 격양된 후회와 회화하는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몇 시간 혹은 잠깐 동안 다시 한 줄기 평범의 강명의 빗줄기 분열 없는 한 가닥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되돌아섰다. 나는 라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수석 삼링반의 아들이 같은 반이라 이따금씩 우리 집에 왔다. 남북한 사내 아이들이었어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느 때 우리가 경멸하던 이웃 아이들,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들 중 한 명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